하루를 더 사는 꿈은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. 다른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습니다. 뭔가 현실 같기도 하고 예지몽처럼 실제로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가끔은 하루를 더 사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. 어릴 땐 그냥 특별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그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였어요. 1학년 때까진 괜찮았습니다. 꿈이 좀 생생하긴 해도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근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일이 좀 심각해졌어요. 일주일 중 5번은 현실처럼 하루를 더 사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.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또 하나의 하루가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?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꿈과 현실을 헷갈리게 되더라고요. 오늘 일어난 일이 꿈이었나? 어제 봤던 친구가 진짜 만난 거였나? 헷갈리는 겁니다. 진짜로. 정신이 흐려질 정도로 말이에요.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제 7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. 그날도 똑같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꿈속에서 하루를 살고 밤이 오면 자고 현실로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. 근데 이상했어요. 잠이 들었는데 다시 꿈이 시작된 거예요. 그리고 그 꿈은 아주 오래전 내가 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때 난 어린아이였고 꽃상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근데 하늘이 이상했어요. 밤인데 붉은 달이 떠 있었어요. 온 세상이 붉은 기운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.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붉을 정도였으니까요. 흙, 나무, 공기까지 모두 다요. 그 순간부터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때까진 그저 어릴 적 기억이 섞인 꿈이라 생각했는데 상여가 멈추고 그걸 따라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을 때 내 직감이 말했어요. 이거 그냥 꿈 아니야. 그리고 상여 위에서 뭔가 꽝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, 머리카락이 더 길어져 땅끝까지 가득 메웠으니까요.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귀신, 할머니 뒤에 서서 입을 길게 찢으며 날 뚫어져라 보던 그 언니,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상여 위에서 그 언니가 절 보고 있었어요. 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걸어온 것도 아닌데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눈이 커지며 저에게 점점 다가왔어요. 점점 다가오더니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. 그러더니 눈만 씩 웃었어요. 숨을 못 쉬겠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움직여지지도 않았어요. 딱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. 다행히 그 순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.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한 순간이었습니다. 다행히 전 눈을 뜨며 집에서 일어났습니다. 다만 이상했어요. 저는 기숙사에 있어야 하는데 왜? 집인 걸까요? 그 순간 전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았습니다. 하늘이 온통 붉었어요. 전 그때 생각했죠. 아, 꿈이 아직 안 끝났구나. 그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.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 밖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. 발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어요. 점점 가까워졌죠. 텅 빈 거리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순간
문 닫아야 해. 문 닫아야 해. 그런 마음으로 문을 향해 뛰었는데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. 미친 듯이 웃으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. 저는 침대 위로 도망쳤어요. 그 언니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. 손이 바로 앞까지 다가올 즈음 간신히 눈을 떴어요. 이번엔 진짜로 다행히 현실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. 다만 핸드폰을 보니까 날짜가 이상했어요. 이틀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. 그때 느꼈어요.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. 이건 진짜 뭔가가 나를 데려가려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후로 7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. 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. 자면 또 그 언니가 올까봐요. 꿈을 꾼 날은 무조건 밤을 샜고 그냥 살려면 안 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. 다행히도 8년 차엔 겨우 괜찮아지고 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왜 그런 꿈을 꿨을까? 그 언니는 왜 그 먼 곳까지 날 찾아왔을까? 난 진도 사람이고 대학은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 진도에서 그 언니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버지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제가 들은 이야기는 내가 대학 가기 전에 할머니 묘를 이장했다는 사실을요. 그때 생각했어요. 이장하면서 할머니를 따라 언니가 그 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. 꿈에서 나타난 이유가 이젠 제가 귀신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요. 그래서 꿈에서 나를 데리고 놀려고 그랬던 걸까 하고요. 눈을 보여주고 뛰어오고 그리고 웃고 같이 밤길을 달리자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잡히면 안 된다는 걸 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. 그 손에 닿는 순간 영원히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 언니와 같이 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.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. 이제 꿈을 꿔도 덜 무서울 정도고요. 아직도 무섭긴 하지만 말이죠. 하지만 그 지역, 특히 고향엔 다시 못 가겠습니다. 혹시라도 그 언니가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을까봐요. 그땐 두 번 다시 안 놓치려고 할까봐요. 최근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딸아, 자꾸 누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? 라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무도 올 일이 없거든요. 괜히 걱정이겠지만 혹시 정말 그 언니가 여기까지 날 찾아왔다면요. 이젠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. 두렵긴 하지만 이제 도망 안 가려고요.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. 라고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야, 무섭다. 꿈을 깼는데 또 꿈이고. 근데 이런 꿈 좋아요. 좋은데 꿈이 99%고 현실이 1%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. 네. 네, 지금은 괜찮으세요? 네. 꿈 얘기를 살짝 저희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무섭긴 하네요, 진짜. 네. 네. 이제 도망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네요. 그 또 오면은 도망가실 것 같긴 한데 너무 무서워서. 하루를 더 사는 꿈이라고 했어요. 예.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루를 더 사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네.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세카이 이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. 다른 세계?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근데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형님. 뭐 어떤 상상? 다른 세계로 제가 빠져나간다.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게, 요즘에 인기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전생했더니 슬라임, 뭐 전생했더니 뭐 검,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 이세카이야, 이세카이면 좀 고통스러운 이세카이네요. 이세계네요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보자님도 꿈일까요? 아니면 이세계일까요? 와, 근데 이게 참. 그리고 저는 이 꿈 내용을 좀 보면은 상여에서 그 여자가 그 할머니가 이장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상여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. 저는 할머님이 이 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장소에 누운 게 아닐까.
여기 내 자리야. 내 자리야.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. 할머니가 그 장소를 뺏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좀 있네요. 그럼 형님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할머니를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긴 한데 네. 가장 실질적으로 귀신을 볼 줄 아는. 주파수. 그죠. 아니면 이제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뒤에서 보였잖아요. 예. 그게 아니면 할머니가 자기 묘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여자 묘를 파가지고 어디다 버린 거지. 와, 그랬을 뭐 그냥 여러 가지. 너무 끔찍하다. 근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제보자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나? 형님이 얘기한 거 듣고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려고 진짜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데려가려고까지 그렇게 했으면은 이 제보자님 죽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. 그죠. 예. 자,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, 구글폼,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.